이번 법원 판결로 김해시 안동 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2,7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요. 입주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단지 합쳐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김해 안동 일지구 개발 사업. 내년 7월 1,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1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37%, 2년 뒤 입주 예정인 2단지의 공정률은 16%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업용지에는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팔린 집도 그만 사람을 다 내보내비고 그만 제일 부쌌어. 골목을 막아놓게 어디 가도 못하고 맨날 여기 이제 새로 이리 떨어갖고 한다. 김해시의 항소로 도시개발 사업의 적법성 여부는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입주 때까지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토지 등기 등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는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 사용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축은 그 안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건축의 가사용 승인이나 사업 승인이 되면은 건축에 대한 준공은 무리 없이 될 거라고 그래요.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사업구역 2.7%에 해당하는 반대 주민 토지를 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동 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00%라는 높은 용적률과 상업용지 과다 적용, 불법 토지 분할 등으로 사업 추진 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해시 안동 일지구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시행사는 같은 혐의로 김해시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무산으로 논란이 됐던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포착한 에디슨 모터스 측의 불공정 거래 혐의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제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결국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인수가 무산된 지난 3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해왔으며 지난달 22일 에디슨 모터스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건을 빠르게 넘기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인수에 나선 배경과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이 필수입니다. 비구름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며 현재는 우리 경남 지역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만큼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내일까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되고요. 강수폭이 남북으로 좁아서 비구름대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오늘로써 창원은 무려
이어 13일째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기는 하지만 30도를 넘나들며 폭염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열대야도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곳곳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아침보다 크게 오르지는 못하며 28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낮에는 30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26도 내외를 나타내다가 낮에는 진주와 하동, 합천과 남해가 3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바다 안개가 예상되고요.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오르겠고 남은 한 주간 다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창원시 웅남동의 선박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 설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부울경 일대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온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기존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금 현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8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탈선으로 8명이 다친 욕지선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과 시공사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연관성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입건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자치주인 사라왁주 경제개발청장 일행이 어제 창원시를 찾아 수소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구축된 도시가스를 활용한 분산형 수소 생산 기지와 도시명 수소 충전소 등을 방문한 뒤 지역 기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경남의 실업자는 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1에서 5%포인트 줄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자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급하지 않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독소 검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부울경에서 한 달 동안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소버스는 진주와 창원, 부산 서부 지역과 울산 등 시외버스 노선과 경남도청과 도청 서부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등에 5주 동안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김해시 비즈 컨벤션 센터에서 수소버스 시범 사업 착수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가 시내버스 운행 이력과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내버스의 운행 이력과 결행 등 비정상 운행 여부, 수익금과 재정지원금 산출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